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투자 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라는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책 제목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었는데 책들 중에서 가장 인사이트를 많이 받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주식시장에서 마켓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일관된 그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이 책대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자는 윌리엄 오닐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펀드를 이 방법으로 해서 수익률을 많이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캔슬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캔슬림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니셜이에요. CAN, SLIM 각각의 이니셜을 따서 이제 캔슬림이라고 하는 거고, 먼저 C는 Current Quarterly Earning Per Share라는 뜻이고, 이거는 현재 주당 분기 순이익 증가율 이라는 뜻이고, 이거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순이익이 많이 증가할수록 좋다는 얘기고, A는 Annual Earning Increase.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분기별로 순이익이 증가를 많이 하면은 연간으로도 당연히 순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장의 열쇠를 찾아라. 그러니까 순이익이 증가할 만한 어떤 동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N은 New Products, New Management, and New High. 그러니까 신제품이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CEO가 바뀌어서 새로운 경영을 해가지고 재무 구조가 확 좋아지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재밌는 게 신고가인 기업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신고가를 내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주당 분기 순이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고,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어들였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식은 총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에요. EPS를 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텔신라에 대한 건데요. 호텔신라를 보게 되면은 종합정보를 들어가면은 EPS가 여기 나와요. 696, 511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EPS가 뭐라 그랬죠? 순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순이익이 기업은 영업 활동을 하면은 매출이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매출에서 원가 빠지고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그런 판관비 같은 게 빠지면은 영업이익이 남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세금 같은 것도 내야죠. 세금 같은 것도 내고 법인세 같은 거 그런 걸 내고 남는 어떤 순수한 이익이 이제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총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EPS가 나오게 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죠? 얼만큼 벌었는지를 발행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은 한 주당 얼마를 벌었는지, 그게 EPS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EPS가 높을수록 어떻겠어요? 높다는 거는 한 주당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EPS가 그냥 단순히 높은 기업이 좋은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오닐은. 롯데시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16년에는 696원에서 2018년에는 2,700원, 2019년에는 5,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주식이 700원에서 2,700원, 5,100원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주식 금액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라는 건데,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우리 뭐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건데,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EPS가 아까 주당 순이익이라 그랬죠. 주가는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보는 그 주가를 EPS로 나눈 건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10,000원인 주식이 있다고 쳐봐요. 두 개의 종목이 있다고 쳐봐요. A와 B. 한 주식은 2018년도에 EPS가 1,000원이고 한 주식은 2,000원이에요. EPS가. 그러면은 이 A 주식의 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를 10,000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은 퍼는 10이 되겠죠. 그리고 B 회사는 10,000원을 2,000원으로 나누면은 퍼가 5가 돼요. 10이고 퍼가 10이고 B 회사는 퍼가 5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퍼가 낮은 주식이 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B 회사가 더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퍼, 저 PBR 주로 생각을 하면은 B 기업이 더 좋은 건데, 2019년에 만약에 A 회사가 EPS가 2,000이 됐고 B 회사는 그냥 똑같이 2,0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A 회사의 퍼는 5고 B 회사의 퍼도 5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퍼가 5인데 한 회사는 퍼가 10에서 5가 됐고 한 회사는 퍼가 5에서 그냥 똑같이 5예요. 그러면은 퍼가 똑같으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똑같다? 절대 아니죠. A 회사는 한 주당 1,000원을 벌어들이던 주식이 영업을 잘하든 물건을 많이 팔든 2,000원을 2배를 벌게 되니까 퍼가 10에서 5로 낮아졌잖아요. B 회사는 그대로 5에서 5인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어떤 퍼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퍼가 매년 낮아지는지 혹은 뭐 비슷한지 높아지는지 그런 변화량이 중요하다는 거지, 저퍼 주식이라고 무조건 저평가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회사가 성장이 멈춰 있고 물건을 매출액이 전혀 늘지 않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지 않으면은 회사는 계속 똑같이 저퍼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윌리엄 오늘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와 A가 이 두 개의 핵심이 순이익이 단순히 순이익이 아니라 이 증가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S는 이제 supply and demand로 수요와 공급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품절주라는 거 좀 들어봤나요? 품절주. 주식 수가 많은 주식보다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물려도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품절주를 해본 적도 없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주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아무튼 수요와 공급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은 리더인지 아니면 레가드, 소외된 주식인지 당연히 우리는 주도주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우리는 절대 소외주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회사가 저평가이고 퍼가 낮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주식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저퍼이면서 소외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외주면은 이 소외가 한 달 만에 끝날지 뭐 1년 만에 끝날지 언젠가는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도 있지만 언제 받을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항상 주도 업종과 주도 주를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institution sponsorship.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어떤 기관의 매집 매수 그런 통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사 모으고 어떤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들이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쫓아라. 그러면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마켓 디렉션인데, 저는 결국에는 오늘의 그 캔슬님의 두 가지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마켓 디렉션을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캔슬림을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느끼는 캔슬림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기업은 주도주여야 하고, 근데 대부분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이 주도주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본질은 순이익의 증가율입니다. 순이익의 증가율.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먼저 찾고, 그리고 약세장일 때는 이런 성장주들이더라도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장일 때 베팅을 하고 약세장이거나 횡보장일 때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캔슬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캔슬림에 대해서 좀 제 어떤 뇌리에 스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문장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하고요. 나중에는 이 캔슬림으로 제 나름의 기업 분석도 한 영상도 좀 찍어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